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윤석 회계사입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다주택자들과 법인들 그리고 증여했을 경우 취득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은 바뀌는 취득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요. 과연 7월 10일 날 발표됐던 대책들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21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에 양도하는 게 유리한지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지금 최근에 너무 세금 폭탄에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주택시장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득세도 상당히 많이 강화됐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면요. 기존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1에서 3%, 4주택자들은 4%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와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로 일단 나누고 세대별로 주택 수를 몇 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에 8%, 3주택 이상인 경우에 12%, 또 법인은 무조건 12% 이렇게 바뀌고 증여했을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12%를 적용하겠다. 이게 과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린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 단위로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대 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세대라 하면 일반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을 말하는데 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세 미만 자녀를 할지라도 월 소득이 70만 원 이상이면 분리된 세대를 인정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0세 이상인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분리 세대로 보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미성년자 자녀가 유튜버인데 월 소득이 7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그랬을 때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명의한 경우에는 그냥 1주택으로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들끼리 공동 명의였다. 예를 들어 형제끼리, 자매끼리 공동 명의였을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2021년 개정 세법 기준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할 경우, 그냥 보유했을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별로 상황을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 아들 이렇게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다 남편 단독명의입니다. 주택 1의 공시가격은 10억이고 주택 2의 공시가격은 8억이고 주택 2는 그 전세를 놓고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7억인 상황이고요. 이 공시가격이 매년 10%씩 인상된다 라고 했을 때 그 10년간의 세부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했을 경우 2021년 시세가 한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5억에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7억이 나왔고요. 이때 세율이 20% 중과되기 때문에 무려 62%입니다. 양도세는 그래서 약 4억 3,600만 원이 계산되고요. 이 주택 2는 양도했고 주택 1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가 10년간 합산해서 약 9,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부담세액은 5억 2,9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미혼이면서 소득이 없고 30세 미만인 자녀에게 주택 2를 전세 낀 상태에서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 시세 15억으로 증여를 한 거로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요. 이 증여세 재산가액 15억에서 보증금 부분 7억은 유상이전으로 보고 8억은 무상이전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억은 결국에는 나중에 자녀가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한 거다라고 보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8억 부분은 그냥 자녀에게 증여한 거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증여일 경우에는 12%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요 유상 이전 부분은 과거 원래대로라면은 1세대 2주택인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 8% 세율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법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이 없어서 일단 저는 8% 12%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까지 해서 총 2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증여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부분은 중요한 걸로 안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8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돼서 증여세는 1억 6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보유세는 명의가 각각 남편 거와 자녀 거, 주택 1에 대한 보유세, 주택 2에 대한 보유세가 나눠지기 때문에 보유세가 10년 동안 약 1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총 부담세액은 4억 9,3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그냥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년 동안 내야 될 재산세와 종부세는요, 약 8억 6,600만 원이 나옵니다. 정말 세금으로 융단 폭격을 내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세금으로 뭐 6, 7억씩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가정을 좀 단순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 개정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증여하시는 게 제 세금 부담을 줄어들이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이 좀 나왔고요. 1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뭐 예를 들어 5년이다, 뭐 3년이다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는 뭐가 유리한지는 사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주택을 팔지 않을 건데 계속 들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증여하자니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상황별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뭐 실행하시기 전에 꼭 주변에 계신 세무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했던 가정, 공시가격이 10%씩 인상된다는 가정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종부세 때문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